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 남편은 40살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실지 듣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결혼하기 전 저희는 같은 회사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교대로 근무를 하는 직업이었고 남편과는 파트가 달라서 잘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우연치 않게 본 건지 뜬금없이 다가와 제가 마음에 든다는 말과 함께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선뜻 내민 커피 한 잔에 수줍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었죠. 저도 오랜 기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 다가왔을 당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상함에 반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연애 후 저희는 그렇게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인연에서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형편도 비슷했기에 별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함께 사내에서 결혼까지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대표님께서 큰맘 먹고 신혼여행으로 하와이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이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2년 후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또한 그렇게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으니 아무래도 아이 계획을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지? 우리 부모님께서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시어머니께서도 2년 후 가지라며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아이 가질 거 하루라도 빨리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꼭 아이를 가져야 해? 정말 힘들 텐데. 육아하는 거 장난 아니야. 새벽마다 일어나야 하고 입덧은 또 얼마나 힘든데.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도 만만치 않아. 애들도 금방금방 커서 옷이며 신발에 들어가는 돈 또한 엄청나다. 그리고 우리는 또 3교대라 아이를 계획하려면 당신은 일을 그만둬야 하잖아. 우리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처음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좋다고 말했는데 결혼 후에 아이를 가지기 싫다며 돌변한 남편의 행동에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생각도 듣고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을 대기 중이던 연결음에서 시어머니 전화 받으셨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나 지금 바쁜데 무슨 일 있니? 용건만 빨리 말해라. 아,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준영 씨가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그거 얘기하려고 바쁜 시애미한테 전화했니? 아기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다. 아기 낳으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니?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바쁘시다며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곤 끊으셨습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말과 함께 친구들과 술 약속 있다며 나갔다 온다며 부랴부랴 옷 입고 나갔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당시 아이를 원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배려해 준다며 2년 후에 계획하라고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난감했었습니다. 많이 바쁘셔서 전화할 상황이 아닌데 전화해서 짜증나서 그랬던 건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음날 점심쯤에 전화를 다시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2시가 넘어서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신경 쓰여 전화를 했고 계속해서 받지 않자 불안감과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쯤 눈치 보며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조용히 제 옆에 누워 자길래 발로 걷어차고 밖에 나가서 자라고 했네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했고 남편은 늦은 시간 출근이라서 마음 놓고 퍼질러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니 놀라서 정신없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어머니 전화 목소리와 함께 아이가 우는 목소리가 같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손님이 왔나 봐요? 어? 아, 그래? 손님이 왔단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꾸나. 그렇게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면서 끊길래 무언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제 일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계속해서 매달리며 빌길래 적당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시어머니께 전화하면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남편에게 말을 하니 약간 당황하는 눈빛과 함께 더듬는 말투로 손님 온 거 아니냐며 출근한다면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 못하나 봅니다. 저는 근처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고 급하게 벨을 누르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자다 일어나셨는지 눈을 비비시며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할까 하고 들렸어요. 이런저런 할 얘기도 있고요. 뭐?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온 거니?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냐? 잠깐만 기다려봐라. 금방 준비해서 나올 테니. 어머님, 저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실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땀이 났다니까요. 저는 불쑥 들어가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향하면서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제가 민감했던 건지 정말 손님이 왔었는데 혼자 다른 상상을 펼치고 있었던 것 같아 괜히 민망했습니다. 나갈 준비를 마치시고 저보고 뭐하냐며 나가자는 말을 하면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와 함께 시내를 걸으면서 뭘 먹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인도로 들어오면서 저를 못 봤는지 뒤에서 저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순간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는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희미하게 목소리가 울렸고 저를 보고 울고 있는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려 저는 잠시 동안 정신을 차렸었지만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이 조용했고 온몸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없었던 제 귀에서 들린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데 움직이지 못했던 저는 눈물만 흘렸네요. 엄마가 그래도 눈치 하나는 진짜 빠르다니까. 그걸 또 어떻게 눈치채고 뒷수습을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온 짬밥이 얼만데. 당연히 내가 한 수이지. 연기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항상 뒤처리 잘하라고 했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고 다녀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정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아무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아기만 놓고 가버리니 우리도 정말 당황스럽긴 한데 이걸 언제까지 숨겨야 할지 엄마도 정말 걱정이다. 아까는 옆집에 잠시 맡겼다만 이제 2살 된 거 아니냐. 앞으로가 걱정이다.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황을 이리 크게 만들어버린 거야. 얘는 깨어날 수 있는 거야? 글쎄요. 한동안 정신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던데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사 말로는 몸이 완치되기까지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은 8개월 이상이라던데 허리에 금이 가서 후유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수발 들어야 할 것 같아 걱정이네요. 아기도 키워야 하는데 저번에 새벽 5시에 들어갔을 때 엄청 화나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아기 보고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제 귀에 모두 들리게 되었고 눈을 꾹 감으며 모든 진실을 다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팔짱 끼고 아기 계획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몸이 완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꾹 참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몇 달 동안 쉬면서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봤고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은닉한 죄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각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더 많은 처벌을 원한다 했지만 남편 또한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결혼 후 알게 된 거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이 정도가 최선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큰데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 집에 들어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대하고 있는 표정에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 네가 나한테 2년을 숨기며 결혼 생활을 했으면서 웃음이 나오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때문에 나는 2년의 시간을 버린 거라고.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야? 네 자식이니까 그리 좋냐, 이 나쁜 놈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분명 나는 너한테 철저하게 비밀로 했는데? 설마 너 병원에 누워있을 때 모든 걸 들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동안 뺏겼던 시간 보상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거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어. 그리고 법정에서 보자. 알겠어? 너랑 시어머니 둘 다 한번 당해봐. 너희들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곤 잘못했다며 가식적으로 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당연히 시어머니께 들어갔고 남편 집안 또한 잘 사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피해를 보게 되는 금전적인 부분이 두려웠는지 잘못했다며 애원하는 수아기 너머의 목소리에 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아기랑 행복하게 살라며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당연히 부모님과 친척분들 모두 다 알게 되었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남편에게 2,500만 원, 시어머니에게 500만 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제 인생이 한순간 망쳐진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몇 년 푹 쉬면서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했지만 쉬면서 우울증이 올 것 같아 많이 힘드네요.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